한 마리 개가 마을 전체를 구했다고요? 강원도 고성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벌어진 믿기 힘든 실화입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던 길거리에 하얀 진돗개 한 마리. 혼자 사는 노부부가 우연히 발견한 이 개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상해, 저 개가 왜 저렇게 짖지? 평소에 한 번도 짖지 않던 진도가 갑자기 마을 전체를 뛰어다니며 미친 듯이 짖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대형 재난이 마을을 덮치려 하고 있었는데, 진도가 아니었다면 우리 모두 죽을 뻔했어요. 과연 진도는 어떻게 위험을 미리 알아챘을까요? 그리고 이 작은 개는 어떻게 마을의 영웅이 되었을까요? 잠시만요. 혈연이 아닌 사랑으로 맺어진 특별한 가족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작성해 주세요. 또한 이야기 들으시면서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 감동적인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강원도 고성의 작은 마을, 그곳엔 시간이 천천히 흘러갑니다. 아침 6시가 되면 어김없이 일어나는 만수 할아버지는 마당에 나와 깊은 숨을 들이마십니다. 산자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폐 깊숙이 스며들면서 하루가 시작되죠. 어서 일어나, 옥분아. 만수가 방문을 살며시 열며 말합니다. 알았어, 잠깐만. 옥분 할머니의 목소리가 이불 속에서 들려옵니다. 두 사람은 결혼한 지 45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서로를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게 더 정겨워서죠. 만수는 부엌으로 가서 찬물에 얼굴을 씻고 옥분은 방에서 옷을 갈아입습니다. 마당 한켠에는 옥분이 정성스럽게 가꾼 텃밭이 있어요. 상추, 깻잎, 고추, 토마토가 제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만수는 호미를 들고 밭으로 향하죠. 흙을 만지는 일이 좋습니다. 거칠어진 손으로 잡초를 뽑아내면서 땅의 온기를 느낄 수 있거든요. 오늘 날씨가 참 좋네. 옥분이 마당에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합니다. 그러게, 비온 뒤라 공기도 맑고. 만수가 허리를 펴며 대답하죠. 두 사람의 대화는 언제나 이런 식입니다.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의 소리들이죠. 하지만 이 평범함 속에는 뭔가 아쉬움이 묻어 있어요. 점심때가 되면 옥분은 된장찌개를 끓이고 만수는 마당 평상에 앉아 라디오를 듣습니다. 오후 2시에 나오는 가요 프로그램을 좋아하거든요. 젊었을 때 들었던 노래들이 나오면 어깨가 절로 들썩여요. 참 옛날 노래 나오네. 옥분이 국그릇을 놓으며 말해요. 응, 우리 젊었을 때 노래야. 만수가 미소를 지으며 답합니다. 저녁이 되면 두 사람은 평상에 나란히 앉아 마을을 내려다봅니다. 산등성이 너머로 해가 지면서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죠. 고요한 시간이 흘러갑니다. 왜 이렇게 조용하지? 옥분이 문득 말해요. 원래 조용한데? 만수가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아니, 뭔가 허전해. 옥분의 목소리에 아련함이 묻어나요. 만수도 그 기분을 알아요. 분명히 모든 게 평화롭고 좋은데 마음 한켠이 비어있는 것 같은 느낌 말이에요. 자식들은 모두 도시로 나가 살고 있고 손자 손녀들도 1년에 한두 번 얼굴 보기 힘들어요. 밤이 되면 만수는 마당을 한 바퀴 돌며 문단속을 확인합니다. 옥분은 방에서 뜨개질을 하거나 책을 읽어요. 두 사람 모두 말은 안 하지만 누군가가 이 조용한 집에 생기를 불어넣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목요일 아침, 만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5일장이 서는 날이거든요. 한 달에 2번, 넷째 주와 둘째 주 목요일마다 마을 입구 공터에서 장이 열려요. 옥분아, 장 보러 갈 건데 뭐 필요한 거 있어? 만수가 방문 앞에서 말합니다. 간장하고 설탕 좀 사와. 그리고 생선도 하나 사와. 옥분이 이불을 털며 대답해요. 만수는 낡은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섭니다. 마을 길은 아직 이슬이 맺혀 있어서 신발이 촉촉해져요. 걸어서 15분 정도면 장터에 도착할 수 있어요. 길을 걸으면서 만수는 주변 풍경을 둘러봅니다. 아직도 이 마을이 참 예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장터에는 벌써 상인들이 물건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채소 파는 아주머니, 생선 파는 아저씨, 옷가지 파는 할머니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만수는 익숙한 얼굴들에게 인사를 건네며 천천히 장터를 둘러봅니다. 만수 형님, 오늘도 나오셨네요. 생선가게 사장이 반갑게 인사해요. 응,
옥분이가 생선 사오라고 해서. 만수가 웃으며 답합니다. 생선을 고르고 간장과 설탕을 산 뒤 만수는 장터 한쪽 모퉁이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런데 그때 구석진 곳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니 작은 동물이 떨고 있는 소리 같았어요. 호기심에 가까이 가보니 골판지 상자 옆에 하얀 개 한 마리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진돗개였어요. 순백색 털을 가진 아직 어린 개였어요. 몸을 바들바들 떨고 있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어요. 어머, 이 녀석이 여기서 뭘 하고 있지? 만수가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말합니다. 진돗개는 만수를 보더니 더 깊숙이 몸을 움츠렸어요. 겁이 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눈빛은 맑고 총명해 보였어요. 만수는 천천히 손을 내밀어 보았어요. 괜찮아, 괜찮아. 무서워하지 마. 만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신기하게도 진돗개는 만수의 손냄새를 맡더니 조금씩 긴장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만수가 머리를 쓰다듬어 주자 꼬리를 살짝 흔들기도 했어요. 누가 버린 건가? 만수는 혼잣말을 했어요. 주변을 둘러봐도 주인다운 사람은 보이지 않았어요. 만수는 이상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이 작은 생명체가 자신과 특별한 인연이 있을 것 같은 직감이 들었거든요. 너 이름이 뭐야? 만수가 개에게 말을 걸었어요. 당연히 대답은 없었지만 만수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진돗개니까. 진도라고 하면 어떨까? 그 순간 개가 고개를 들어 만수를 바라봤어요. 마치 자신의 이름을 알아듣는 것 같았어요. 만수는 확신했습니다. 이 개와 자신은 분명히 인연이 있다고 말이에요. 만수는 진도를 품에 안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방 속 장본 물건들이 흔들리는 소리와 함께 진도의 따뜻한 체온이 가슴으로 전해져 왔어요. 처음에는 떨고 있던 진도도 만수의 품에서 점점 안정을 찾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집 마당에 도착하자 옥분이 문을 열고 나왔어요. 평소보다 늦게 돌아온 만수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왜 이렇게 늦게? 어머, 그게 뭐야? 옥분의 눈이 커졌습니다. 장터에서 주인 없는 개를 발견했어. 만수가 조심스럽게 진도를 마당에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진도는 낯선 환경에 다시 긴장한 듯 만수 다리 뒤로 숨었습니다. 옥분은 팔짱을 끼고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어요. 갑자기 개를 데려와서 어쩌자는 거야? 우리가 개 키울 형편이나 되나? 옥분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그냥 버려둘 수가 없었어. 이렇게 떨고 있는데. 만수가 진도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옥분은 한숨을 쉬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45년을 함께 산 남편의 성격을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한번 마음을 정하면 끝까지 밀고 나가는 사람이라는 걸 말이에요. 그날 저녁 만수는 진도를 위해 마당 한쪽에 임시 잠자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낡은 담요를 깔고 물그릇과 밥그릇을 놓아주었어요. 진도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둘러본 뒤 담요 위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밥 먹어, 진도야. 만수가 그릇에 밥을 담아주며 말했어요. 처음에는 경계심 때문에 잘 먹지 않던 진도도 만수가 옆에서 지켜보자 조금씩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먹는 모습이 얌전하고 예의 바른 것이 영특해 보였어요. 이튿날 아침 만수가 밭으로 나가자 진도가 뒤따라왔습니다. 만수는 깜짝 놀랐어요. 밤새 도망가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어머, 따라오네. 만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진도는 만수 옆에 앉아서 밭일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가끔 주변을 돌아다니기도 했지만 멀리 가지는 않았습니다. 마치 만수를 지키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점심때가 되어 집으로 돌아가자 진도도 자연스럽게 따라왔습니다. 옥분은 부엌에서 나와 그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참 영리하네, 저 개가. 옥분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렇지? 사람 말 알아듣는 것 같아. 만수가 진도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오후에는 마을 어르신들이 평상에 모여 화투를 치는 시간이었어요. 만수도 평소처럼 참여했는데 진도가 평상 아래 그늘에 자리를 잡고 누워 있었습니다. 만수 형, 개 한 마리 키우니까 집안 분위기가 달라지겠네. 이웃집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그런 것 같아. 왠지 집이 더 따뜻해진 느낌이야. 만수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저녁 무렵 진도는 만수가 어디를 가든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어요. 화장실에 갈 때도 우물가에 갈 때도 항상 곁을 지켰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함께 살았던 가족 같았어요. 밤이 되자 진도는 마당을 한 바퀴 돌며 집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대문 쪽을 향해 자리를 잡고 누웠어요. 집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만수는 진도에게 완전히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진도부터 찾았어요. 진도도 만수의 발소리만 들어도 꼬리를 흔들며 달려왔습니다. 진도야, 잘 잤어? 만수가 진도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진도는 앞발로 만수 다리를 톡톡 치며 애교를 부렸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만수는 절로 웃음이 나왔어요. 어느 날 아침 만수는 부엌에서 고구마를 삶고 있었습니다. 옥분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고구마를 왜 이렇게 많이 삶아? 우리 둘이 먹기엔 너무 많잖아. 진도 줄 거야. 고구마가 걔한테 좋다고 하더라고. 만수가 대답했습니다. 옥분은 어이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만수는 신경 쓰지 않고 고구마를 정성스럽게 삶았습니다. 적당히 익으면 껍질을 벗겨서 진도가 먹기 좋게 작은 조각으로 나누어 주었어요. 자, 진도야. 맛있게 먹어. 만수가 고구마 조각을 그릇에 담아 주었습니다. 진도는 조심스럽게 냄새를 맡아본 뒤 맛있게 먹었어요. 만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점심 준비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만수는 닭고기를 삶아서 진도 몫을 따로 챙겨두었습니다. 뼈는 모두 발라내고 살코기만 골라서 밥에 섞어 주었어요. 이야, 진도 밥상이 우리보다 나은 것 같네. 옥분이 혀를 차며 말했어요. 깨도 영양가 있는 걸 먹어야 건강하지. 만수가 진도 그릇을 마당으로 가져가며 말했습니다. 오후에는 만수가 직접 시장에 가서 진도용 간식을 사왔어요. 게 전용 사료는 물론이고 뼈다귀까지 사왔습니다. 옥분은 그 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나도 저렇게 정성스럽게 안 챙겨줬는데. 옥분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서운함보다는 애정이 더 많이 담겨 있었어요. 오랜 세월 함께 살면서 이렇게 누군가를 정성스럽게 챙기는 만수의 모습을 보니 새롭기도 했거든요. 저녁 시간이 되면 만수는 진도를 위한 특별 메뉴를 준비했습니다. 쌀밥에 삶은 닭고기와 당근, 호박을 잘게 썰어서 섞어 주었어요. 가끔은 달걀도 풀어서 넣어 주었습니다. 진도야, 오늘 저녁은 어때? 만수가 그릇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진도는 꼬리를 세차게 흔들며 밥을 받아 먹었습니다. 정말 맛있게 먹는 모습이었어요. 만수는 그 모습을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옥분이 참다 못해 한마디 했어요. 당신이 나한테도 저렇게 해준 적이 있었나? 만수는 깜짝 놀라며 옥분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진도 밥 차려주는 거 보면 정말 정성스럽던데. 나는 결혼해서 지금까지 그런 대접 못 받아봤어. 옥분이 웃으며 말했어요. 농담조였지만 진심이 섞여 있다는 걸 만수도 알 수 있었어요. 만수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아, 그게. 만수가 말을 더듬었어요. 농담이야, 농담. 그런데 진도가 정말 복받은 게네. 이렇게 좋은 집에서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나서. 옥분이 진도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날 밤 만수는 옥분에게 따뜻한 꿀물을 타주었습니다. 오랜만에 아내를 위한 작은 정성이었어요. 옥분은 그 마음을 알아채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도가 온 지 한 달이 지나자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은 평상에 모여 앉을 때마다 만수와 진도 이야기를 했어요. 만수 형 보셨어요? 진도랑 어디 가든 같이 다니던데. 이웃집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정말 사람 같아, 그 개가. 다른 할아버지가 맞장구를 쳤어요. 실제로 진도는 만수의 그림자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만수가 밭에 나가면 따라가고 우물에 가면 따라가고 심지어 마을 회관에 갈 때도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느 날 오후 마을 부녀회장 아주머니가 만수네 집 앞을 지나가다가 신기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만수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데 진도가 빨래 바구니를 입에 물고 따라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어머, 진도가 일도 도와주네? 부녀회장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러게 이 녀석이 참 영리해. 만수가 진도 머리를 쓰다듬으며 답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점점 진도를 특별한 존재로 여기기 시작했어요. 다른 집 개들과는 확실히 달랐거든요. 짖지도 않고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도 않고 항상 예의 바르게 행동했습니다. 진도는 정말 사람보다 나은 것 같아. 마을 이장님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맞아요. 저렇게 충성스러운 개는 처음 봐요. 옆에 있던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도의 명성은 점점 커져갔어요. 마을 아이들도 진도를 좋아했습니다. 진도는 아이들이 다가와도 온순하게 받아주었고 가끔은 함께 뛰어놀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오후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만수가 밭에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어요. 나이 들어서 가끔 그런 증상이 있었는데 그날은 유독 심했습니다. 어지러워. 만수가 중얼거리며 비틀거렸어요. 바로 그때 진도가 재빠르게 만수 옆으로 달려왔습니다. 만수가 쓰러질 뻔한 순간 진도가 몸으로 받쳐주었어요. 진도의 등을 짚고 만수는 겨우 중심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고마워 진도야. 만수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했어요. 진도는 만수가 완전히 안정될 때까지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걱정스러운 듯 만수 얼굴을 계속 올려다보았어요. 이 일이 있은 후 만수는 진도에 대한 고마움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단순히 반려동물이 아니라 진짜 가족 같은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녁 무렵 이 소식을 들은 옥분도 놀랐습니다. 정말 진도가 당신을 받쳐줬다고요? 옥분이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응, 진도가 아니었으면 넘어질 뻔했어. 만수가 진도를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그날 밤 옥분은 진도에게 특별히 맛있는 간식을 주었어요. 처음으로 진도를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마을 사람들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욱 진도를 대단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영리한 개가 아니라 정말로 사람의 마음을 아는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진도는 정말 하늘이 내려준 개 같아. 마을 어르신 중 한 분이 말했습니다. 만수도 그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진도와 함께하는 하루하루가 선물 같았거든요. 그런데 며칠 뒤 옥분의 마음속에 작은 불만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만수가 진도에게만 온 신경을 쓰는 것 같아서 서운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진도부터 찾고 밥 먹을 때도 진도 걱정부터 하고 저녁에도 진도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어느 날 저녁 옥분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당신은 요즘 진도만 보이는 것 같아. 옥분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어요. 만수는 마당에서 진도와 놀아주고 있다가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런 게 아닌데. 만수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하루 종일 진도 생각만 하잖아. 밥도 진도 것부터 챙기고 나가서도 진도 이야기만 하고. 옥분이 그릇을 좀 세게 놓으며 말했습니다. 만수는 그제야 옥분의 마음을 알아챘어요. 45년을 함께 살면서 이런 일로 다툰 적은 거의 없었는데 진도 때문에 이상한 기류가 흐르고 있었던 거죠. 옥분아,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 만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알아, 나도 알아.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서운하지? 옥분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별다른 말 없이요. 진도는 마당에서 두 사람의 기분을 눈치챈 듯 조용히 누워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도 어색했습니다. 옥분은 평소보다 말수가 적었고 만수도 뭔가 어색해했어요. 진도는 그 분위기를 감지한 듯 얌전히 행동했습니다. 점심 준비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옥분은 진도 몫을 따로 챙기지 않았고 만수도 눈치를 보며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만수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너무 진도에게만 관심을 쏟았다는 걸 말이에요.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옥분을 소홀히 한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저녁 무렵 만수는 용기를 내어 옥분에게 말했습니다. 옥분아, 미안해. 내가 너무 진도에게만 신경을 썼나 봐. 옥분은 고개를 들어 만수를 바라봤어요. 아니야, 나도 너무 질투한 것 같아. 근데 옥분이 말을 멈췄습니다. 근데 진도도 우리 가족이잖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서운했을까? 옥분이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그때 만수가 말했습니다. 진도도 우리 자식 같아. 그렇지만 옥분이가 제일 소중하다는 건 변하지 않아. 옥분의 마음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당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 진도를 바라봤습니다. 그래, 진도도 우리 가족이지. 옥분이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날 저녁 세 가족은 처음으로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옥분이 직접 진도 그릇에 밥을 담아주고 만수가 그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봤어요. 진도도 두 사람의 화해를 느꼈는지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밥을 먹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 같네. 만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러게, 왜 이제야 이런 생각을 했을까? 옥분도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옥분도 진도를 진심으로 가족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평화로운 날들이 이어지던 어느 여름날 오후 갑작스럽게 마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을까요? 멀리 산자락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게 보였어요. 저기 연기가. 만수가 밭에서 일하다가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누군가 농사일로 태우는 연기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연기의 양이 점점 많아지더니 하늘이 뿌옇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진도도 뭔가 이상함을 느꼈는지 귀를 쫑긋 세우고 주변을 살폈어요. 그때 마을 방송에서 급한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주민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현재 북쪽 산림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바람의 방향에 따라 마을로 번질 위험이 있으니 대피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수는 깜짝 놀라 일어났어요. 산불이라니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급히 집으로 뛰어가면서 옥분을 불렀습니다. 옥분아, 큰일 났어. 산불이야.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만수보다 진도가 먼저 반응한 거예요. 진도는 갑자기 큰 소리로 짖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거의 짖지 않던 진도가 목청껏 짖는 모습이 심상치 않았어요. 왈. 진도의 짖는 소리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진도는 만순의 집 마당을 벗어나 마을길로 뛰어나갔어요. 그리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계속 짖었습니다. 마치 사람들에게 위험을 알리는 것 같았어요. 진도야, 어디가? 만수가 뒤따라 나갔지만 진도는 멈추지 않았어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집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진도의 짖는 소리를 들고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나온 거였어요. 어머, 진도가 왜 저러지? 이웃집 할머니가 말했어요. 산불이야. 마을 방송 못 들었어요? 만수가 숨을 헐떡이며 소리쳤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이 상황을 파악했어요. 어떤 집은 라디오를 틀어놓지 않아서 방송을 못 들었고 어떤 어르신은 귀가 어두워서 방송 내용을 제대로 못 들으셨던 거예요. 진도는 특히 혼자 사는 할머니 댁으로 달려가서 더 크게 짖었습니다. 80세가 넘은 김할머니는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 진도 소리에 잠이 깼어요. 어머 진도야. 왜 이렇게 시끄럽게 구니? 김할머니가 문을 열며 말씀하셨어요. 할머니, 산불이에요. 빨리 대피하셔야 해요. 뒤따라온 만수가 급하게 설명했습니다. 김할머니는 깜짝 놀라며 급히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진도가 아니었다면 위험한 상황에 처할 뻔했던 거예요. 마을 회관 쪽에서도 진도의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곳에서 화투를 치고 있던 어르신들도 모두 밖으로 나왔어요. 진도가 저렇게 짖는 걸 보니 정말 위험한가 봐. 이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바람이 점점 거세져서 연기 냄새가 마을까지 내려왔어요. 사람들은 진도의 경고 덕분에 미리 대피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소방차와 산림청 헬기가 도착하면서 본격적인 진화 작업이 시작되었어요. 다행히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서 불은 마을로 번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만약 진도가 미리 알리지 않았다면 큰 피해가 났을 수도 있었어요. 저녁 무렵 화재가 완전히 진압되고 나서야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진도를 영웅으로 칭찬했어요. 진도가 우리 마을의 생명의 은인이야. 이장님이 감탄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날 저녁 마을 회관에는 주민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어제 산불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앞으로의 대비책을 논의하기 위해서였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사람들의 관심은 진도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정말 신기해. 걔가 어떻게 그렇게 빨리 위험을 알아챌 수 있지? 부녀회장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맞아요. 진도가 아니었으면 우리 모두 큰일 날 뻔했어요. 김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만수와 옥부는 진도와 함께 회관 앞쪽에 앉아 있었어요. 진도는 평소처럼 얌전히 만수 옆에 누워 있었지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자신에게 향하고 있다는 걸 아는 것 같았어요. 이장님이 일어나서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일을 생각해보니 정말 놀라워요. 진도가 없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무사할 수 있었을까 싶어요. 사람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특히 혼자 사는 어르신들은 진도에 대한 고마움이 각별했습니다. 진도는 정말 특별한 개 같아요. 마을의 수호신 같달까? 젊은 아주머니 중 한 분이 말했어요. 그때 만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갑작스럽게 일어선 만수를 보며 사람들이 조용해졌어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만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옥분도 놀란 듯 만수를 올려다봤습니다. 평소 말수가 적은 만수가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말하는 일은 거의 없었거든요. 진도를 우리 집에 데려온 지 석 달이 넘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불쌍한 개 한 마리를 걷어들인 것뿐이라고 생각했어요. 만수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만수의 말을 들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확실히 알겠어요. 진도는 우리 가족입니다. 만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그 순간 회관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만수의 진심이 담긴 말에 모든 사람이 감동한 것 같았어요. 진도는 단순히 개가 아니에요. 우리 부부에게는 진짜 자식 같은 존재죠. 그리고 어제 일을 보니 우리 마을에도 없어서는 안 될 가족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옥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진심을 털어놓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뭉클했어요. 앞으로도 진도가 우리 마을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따뜻하게 지켜봐 주시면 좋겠어요. 만수가 깊숙이 인사를 하며 말을 마쳤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진심이 담긴 박수였습니다. 진도도 꼬리를 살짝 흔들며 반응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옥분이 만수에게 말했어요. 당신이 저렇게 말하는 걸 들으니 나도 진도가 정말 우리 가족이라는 생각이 들어. 그래, 이제 정말 새 식구네. 만수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날 밤 옥부는 뜨개질 바구니를 꺼냈어요. 진도를 위한 특별한 선물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따뜻한 목도리를 만들어주기로 했어요. 며칠 후 목도리가 완성되었습니다. 하늘색 털실로 정성스럽게 뜬 목도리였어요. 옥부는 진도를 불러서 목에 직접 둘러주었습니다. 진도야,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이야. 옥분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진도는 새로운 목도리가 기분 좋은지 꼬리를 힘차게 흔들었습니다. 저녁 무렵 세 가족은 마을길을 천천히 걸었어요. 서쪽 하늘이 노을로 물들어가는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만수와 옥분이 나란히 걸으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진도가 그 옆에서 보조를 맞춰 걸어갔어요. 평범하지만 특별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혈연으로 맺어지지 않았지만 사랑으로 하나가 된 세 존재가 노을 아래서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일상이었어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